양간 지풍이라고 하는 국지적 강풍이 4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확산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대형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the report shows how wildfire risks are increasing around the world, including due to human-caused climate change. Also, even more scary to think about how these increases in fire risk are projected to occur into the future, getting more extreme due to greenhouse gas emissions. 기대하고 있었는데 벚꽃이 비가 와서 지금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2012년 인천 송도에 유엔 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유치됐고 5년 후 같은 건물에 인천기후연구센터가 생겼습니다. 인천기후연구센터는 올해부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국내에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구들과 국제 협력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 이제 인천연구원의 부속 기관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도 이제 시행이 되면서 아예 저희 센터 이름이 금년 처음 이제 초부터 인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탄소 중립. 뭐 식물체나 동물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들도 다 탄소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공기 중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게 결국 화석연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속 깊이 숨겨져 있던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땅속에 많이 있어야 될 탄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한꺼번에 많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은 플러스가 되는 건 굉장히 빨리 많아졌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적어졌으니 탄소를 옮겨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균형을 되찾는 그걸 이제 소위 중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천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같은 연구시설을 만든 것은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이 아무래도 한반도에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천에 이제 여러 물동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만이라든가 공항을 통해서 움직이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는 인천에서 발전소들도 많이 있고 산업단지도 과거에 서울에 있던 것들이 많이 옮겨오기도 했고, 그래서 서울에선 비교적 도로에서만 배출량이 발생하는데 거의 대부분 인천에서는 우리가 일상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때 배출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배출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취재진이 방문한 날 송도의 미세먼지는 나쁨. 저 멀리 인천대교가 미세먼지에 잠긴 듯 온통 뿌였습니다. 오늘 마침 미세먼지가 되게 심해서 밑에서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보고 인천대교가 저렇게 보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방향에 지금은 중국만 있었는데 요즘 인도라든가 이 과거에는 좀 경제적으로 위축됐던 나라들의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우리 서쪽 방향에 있는 나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노력,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거나 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불편함은 한동안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구의 경고는 미세먼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이 산불과 전쟁 중입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이제 산불의 뭐 빈도라든가 그 크기 자체는 굉장히 악화시키죠.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토양의 수분을 갖다 굉장히 많이 증발을 시키거든요. 결국 토양이 굉장히 건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건조해지는 초목이 결국 산불의 연료가 되죠. 평균보다 높은 봄 기온은 꽃잎도 빨리 떨어뜨렸습니다. 인천의 한 공원, 벚꽃 축제는 8일부터였지만 이미 하루 전에 꽃잎이 죄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관건. 비용이 들더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인천은 탄소 중립 실천 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할 많은 일들이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과 깊이 연계가 돼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인천은 이제 뭐 도시의 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규 투자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그런 문제들과 잘 접목해서 해 나가면 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미 구체적으로 시행 단계에 가버린 뭐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 같은 곳에서 어떤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냐면 건물이 일정 규모의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그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정해놓고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물 임대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민간 빌딩 자체도. 그래서 저는 그 인천에서 많은 건물들을 새로 짓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런 비용에 대한 투자가 좀 과감하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명실공히 탄소 중립을 위한 좀 선도 도시 그리고 실제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 그 이상이고 인류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길가에 핀 꽃들의 향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즘입니다만 봄꽃 축제를 준비했던 지자체들이 비상입니다. 벚꽃은 예상보다 1, 2주가량 일찍 피면서 벚꽃 없는 축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축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날씨의 흐름마저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홍진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희 박사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산불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4월에 지금 유독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기후변화의 문제와 연동이 돼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요즘 기후 위기 문제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요. 단순하게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기후 변화의 문제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라는 것이 이제 번개 같은 것에 의해서 자연 발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관광객이나 사람들의 어떤 실화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산불 발생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상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상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대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그다음에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뭐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 봤을 때 산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기상 기후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 위기 문제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상 기후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일단
박사님, 네. 교수님 설명대로 기후 변화와 어떤 산불의 인과관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추세적인 어떤 주요한 흐름의 변화 이런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이제 시민분들도 산불이 예전에 비해서 더 자주 그리고 크게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제 뉴스라던가 기사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황을 그 산림청의 통계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 4년 동안 그리고 과거 그 이전에 10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산불의 빈도는 한 41%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산불의 규모는 약 6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문제는 대형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면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가 커지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산불이 한 번 나고 확산이 되는 데에는 얼마나 그 지역의 땅이 그리고 나무나 숲풀 같은 것들이 건조한가가 영향이 있는데 산불이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 겨울 가뭄이 심하게 되면은 토양의 수분이라던가 그리고 나무의 수분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산불 피해가 확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다 강풍까지 불면은 요즘처럼 큰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겨울에도 지금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지구의 어떤 대기라든가 환경의 좀 구조적인 변화 과정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의 피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상기후, 극한 기상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피해가 바로 가뭄입니다. 한 번 발생을 하면 굉장히 그 빈도라던가 강도가 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뭄은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제는 어떤 기존의 패턴을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강도가 센 가뭄이 이제 점점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